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백이훈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연기됨에 따라 나주 화순 지역의 국회의원 재보선은 오는 10월에서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올 임금 협상 합의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한 결과 70%의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습니다.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일명 전사모에 대한 재판이 어제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남도의회가 F1 대회에 대해서 적자폭을 줄이지 않으면 내년 대회를 치를 수 없다고 제동을 걸면서 F1 대회가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일명 전사모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들에 대한 재판이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이 같은 건으로 지만원 씨가 최근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터라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5.18 북한군 소행설을 인터넷에 유포해 80만 원 벌금형에 처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 10여 명에 대한 재판이 대구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재판은 올해 초 지만원 씨에 대한 무죄 판결 뒤 전사모 측이 벌금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데 따른 겁니다.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사는 북한 노동당의 발간 자료와 일부 탈북자들의 주장을 근거로 5.18 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은 허위가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보던 5월 단체 회원들은 분노했고 이 때문에 재판이 10여 차례나 중단됐습니다. 물건을 갖고 있지만 이럴수록 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번에 조용히 착각 끝나고 쳐다도 안 보고 뒤돌아봐 가는 거. 거기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정말로 울분이 터지지만 5월 단체들은 대법원의 지만원 씨 무죄 판결이 본래 취지와는 달리 5.18 역사 왜곡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최후 변론을 듣고 선고할 예정입니다. 지만원 씨 무죄 판결이 극우 사이트 일베를 비롯한 최근의 5.18 왜곡 분위기를 부추겼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이번 명예훼손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에 대한 시국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 지역 각계각층이 공동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학계, 그리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회의를 구성하고 오늘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공동 투쟁 방침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주말에는 광주 금남로에서 촛불 집회를 열어 국정원장의 사퇴와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를 걱정해야 하는 나주 남평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나주시가 대형 배수펌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주민 일부가 이 사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석천을 끼고 있는 나주 남평읍 일대는 상습 침수 지역임과 동시에 재위험 지역입니다. 지대가 수위보다 낮은 탓에 주민들은 큰 비가 올 때마다 노심초사합니다. 10년 전 태풍 4기가 강타했을 때 이 일대가 물바다가 된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처의 남평면도 침수 때문에 밤을 새기는 마찬가지. 폭우 탓도 있지만 제때 수문을 닫지 못한 탓에 나주시는 주민들 침수 걱정을 덜어준다며 대형 배수펌프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포함해 220억 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배수펌프 시설 예정지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수장이 들어서면 모기와 파리 등이 들끓을 것이고 악취가 날 게 뻔한 혐오 시설이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예가상 안 좋잖아요. 또 우리 주민들이 피해도 많고. 하지만 다른 주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침수 피해를 겪어도 어떻게 재해 예방 시설을 반대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저희도 남평 이장단이나 남평 지역 협회장들 다 나서서요. 이것은 꼭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을 못하게 한다면 이거 잘못된 것이죠. 반대 측 주민들은 진정서까지 작성해가며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찬반 논쟁이 가열되자 나주시가 주민공청회를 2번 열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맞서고 있습니다. 찬반 의견이 있던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마 합의점을 찾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소수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배수 펌프 시설을 두고 둘로 갈라진 주민들. 올여름 장마와 태풍을 거치면서 더 큰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는 10월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나주 화순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광주 고등법원은 오늘 열릴 예정이던 백이훈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기하고 오는 9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일러야 7월 말에나 가능하고 대법원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면 형량과 상관없이 10월 재보선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편 백이훈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나주 선거구는 민주당과 안철수 후보 측의 격전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아왔습니다. 호남 고속철 공사가 큰 고비를 하나 넘겼습니다. 전남과 전북을 잇는 호남 고속철 최장 터널인 노령터널이 뚫린 것입니다. 이 공사는 이처럼 순조롭게 되고 있지만 KTX 정차역 문제는 여전히 꼬여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호남 고속철이 지나는 4.3km 길이의 노령 산맥터널이 뚫렸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노령터널 완통! 연약 지반이라는 시공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착공 3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이로 인해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고속철 구간이 연결됐습니다. 내년 말에 개통되는 고속철의 공정률은 현재 67%입니다. 앞으로 궤도, 전철, 신호통신 등의 후속 작업을 해서 2014년 말까지는 반드시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조로운 공사와는 달리 고속철 정차역 논란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TX 정차역을 광주 송정역으로 일원화할지 아니면 광주역까지 포함시킬지 정리되지 않고 있고 호남 고속철이 충북 오송역을 지나는 직선 구간이 아닌 서대전과 계룡시 주민들을 위해 KTX 일부를 우회 운행해달라는 충청권의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역마다 셈법이 다른 만큼 철도 민영화 사업이 정리되는 내년 하반기에나 고속철 정차역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고속철 문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유권자를 현혹시킬 경우 지역 간 대립이 극심해지면서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사의 2013년도 임금협상 합의안에 대한 투표가 가결됐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이틀간 올 임금협상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2,600여 명의 투표에 참여 70%의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금 동결과 월평균 급여의 228% 수준인 경력금 지급 등입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광주 새 야구장 이름이 이렇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왠지 어색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광주시는 명칭 사용권을 가진 기아차에 제대로 의견 전달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팬들을 위한 홈페이지 게시판에 새 야구장 명칭에 대한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라는 이름이 야구장 명칭으로 걸맞지 않다는 반응과 함께 영어로 짜깁기 된 표현이 정서상 와닿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챔피언스 필드라는 부분은 좀 상업적인 냄새도 좀 나고 좀 광주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빗골 경기장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굳이 기아 쪽으로 몰아가는 건 좀 안 좋다고. 하지만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새 야구장의 명칭을 바꾸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명칭 사용 권한을 갖고 있는 기아 자동차가 독자적으로 명칭을 공모한 뒤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로 결정해서 광주시에 일방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가 뒤늦게 새 야구장 이름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이는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내년 3기 그 부분 할 때 한 번 해가지고 3번 정도 물었고 지금 또 별도로 여론조사를 시민 여론조사를 한번 하고 있고. 하지만 광주시와 기아차가 맺은 협약에 따라서 야구장 명칭에 광주가 포함되면 문제가 없도록 돼 있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광주시는 차림없이 그냥 기아에다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거고 기아가 주도하는 협약으로 가버리다 보니까 결국 명칭에서 이런 문제들인데 발생이 됐다라고 돼요. 야구장 건설 비용의 3분의 1 정도를 보탠 기아는 명칭 사용 권한을 무기로 야구장 이름을 마음대로 결정해버렸습니다. 결국 이대로 결론이 날 경우 시민 염원을 담아 건설된 새 야구장이 시민들이 잘 불러주지 않는 이름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탈주범 이대우가 구속 기소되고 도주에 책임이 있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주지검 형사 2부는 검찰청사에서 탈주한 이대우를 도주 및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탈주 당시 이대우를 담당한 남원지청 수사검사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경징계를 요구하고 수사관에 대해서는 광주고검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기업 채용 예정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고용노동청이 이 지역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3천여 곳을 조사한 결과 올 2, 4분기에서 3, 4분기 채용 인원은 17,3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구인과 채용이 많이 이루어졌고 공공 개인 서비스업과 건설, 생산직의 채용이 두드러졌습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본격적인 임금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일부터 임금 협상에 들어간 기아차 노조는 기본급 13만 원 정액 인상과 월급제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해청의 정규직화와 순이익의 30%의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등에 대해서도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수 율촌에는 수십 개의 송전탑으로 둘러싸인 마을들이 있는데요. 이들 마을에 송전탑을 세우기 위해 한전이 주민들에게 합의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너무 일방적이어서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곳곳에 솟아있는 송전탑. 송전탑 사이에 걸린 고압선이 거미줄처럼 마을을 뒤덮고 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에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탑들입니다. 34만 5천 킬로볼트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저 고압선과 마을과의 거리는 불과 100m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전이 송전탑과 송전선로 추가 공사를 강행하자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고 이 과정에서 한전이 주민들과 합의를 맺은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한 마을 주민들이 한전과 작성한 합의서입니다. 마을 회관을 지어주는 대신 민원과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결과적으로 8천만 원 정도를 주는 대신 한전은 마음대로 송전탑을 세우고 주민들의 모든 권리는 사라진 겁니다. 마을을 포기하는 수준의 이런 합의는 어떻게 이뤄진 걸까? 취재 결과 자신은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증언이 이어집니다. 그럼 도장 어떻게 해요? 안 찍었다는 게 몰라 나는. 여기도 찍혔고 여기도 도장 찍은 적 없어. 나도. 저는 안 찍어줬습니다. 여기 이제 이장님한테가 동네 마을 도장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냥 갖다 찍어보는 것 같아요. 직접 유임장을 받았던 한 주민은 이런 일들이 이 마을만의 일은 아니라고 귀뚱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장을 찍어갖고 합의서를 낸 거를 준 사실이 있어. 그거 나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한전은 이에 대해 이런 합의서는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공사 편의상 보통 작성하며 이렇게 작성된 합의서가 실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는 아직 검토해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교장 공모제 추진 학교 18개 학교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교장을 공모하는 학교는 벌교 중앙초와 백수초 등 초등학교 10곳과 순천 삼산중 1곳, 고등학교는 목포고와 순천여고 등 7곳입니다. 이들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각각 1, 2차 심사를 거쳐 2명의 후보를 추천하게 되며 교육감은 이들 가운데 1명을 선정해 교육부 장관에게 임용을 제청하게 됩니다. 광주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주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에 사는 외국인은 2만 2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600명가량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유형을 보면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이 15,900여 명으로 70% 이상을 차지했고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자가 9,100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역 기업들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지역 내 119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 4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기업 경기 실사 지수, 즉 BSI 전망치가 101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 4분기보다 3포인트 하락한 수치지만 전국 평균치 97보다는 높은 수치로 2분기 연속 기준치 100을 웃돌아 경기 호전 기대감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화장실 위생 도기 전문 생산 업체인
와토스 코리아가 장성에서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나섰습니다. 양변기와 세면대 등을 만드는 와토스 코리아는 장성 동아전자 농공단지에서 공장 준공식과 함께 창립 4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생산 라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와토스 코리아는 본사와 공장을 장성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011년 말부터 건물 착공과 설비 이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광주시와 미국 샌프란시스코가 공동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2013 도시환경협약 정상회의가 오는 11일부터 사흘 동안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열립니다. 2011년 광주 정상회의 이후 2년 만에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는 25개국 180여 개 도시에서 시장과 대표단 등 500여 명이 참석하며 광주시가 제안한 샌안토니오 선언문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광주를 문화중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지역 문화교류 호남재단이 마련한 문화도시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광주 출신의 문화인물과 역사 공간 등 문화적 자원을 발굴해 다양한 콘텐츠로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미술가들의 작품 전시회가 남도 향토 음식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시각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견 장애인 작가와 신진 작가 36명이 참여해 그림과 공예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연패에서 탈출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패배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어제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SK와의 경기에서 초반 3대0으로 앞서 나가다가 7회 3대3 동점을 허용한 데 이어 9회 말 SK 조동화에게 끝내기 중전 안타를 허용해 3대4로 역전패했습니다. 기아는 현재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